최근 들어서 시장에 기업 인수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이 이베이 코리아였어요. 신세계 그룹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톡스 필러를 만드는 휴젤, 또 이것도 인수를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대우건설이 매물로 나왔죠. 그러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기업이 매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매물로 나온 기업, 피인수 기업이라고 하죠. 그 기업들의 주가는 일반적으로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이렇게 매물로 나올 만한 기업이 무엇이 있는지 내년까지 두고 볼 만한 M&A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멀쩡한 기업을 갑작스럽게 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꼭 언젠가는 기업을 매각해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가진 주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자, 사모펀드의 법적인 정의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50인 미만으로 구성된 펀드를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사모펀드도 종류가 있어요. 주목해야 될 펀드는 바로 전문 사모펀드입니다. 가로 열고 바이아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이아웃의 뜻은 무엇이냐? 말만 따라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서 구조 조정 및 정상화 과정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매각을 해 수익을 내는 펀드를 바로 바이아웃 사모펀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아웃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경영 정상화 과정을 거친다면은 언제든지 매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정상화 과정을 거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될까요? 물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한 2년 만에 정상화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한 10년이 걸려서도 아직도 정상화가 되지 않은 그런 기업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정상화 기간이 걸릴까?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약 한 13년간 사모펀드가 인수한 이후에 구조 조정을 거친 후 재매각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4.3년이더라고요. 즉 4년하고 한 4개월 정도 걸렸다. 자, 그래서 현재 상장사 중에서 바이아웃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고 인수를 발표한 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 기업, 그런 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펀드가 인수를 발표하고 나서 대략 한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지난 그런 기업들입니다. 총 5개의 기업이 있고요. 자, 여기 기업명, 사모펀드명, 그리고 기업개요, 그리고 인수 발표 후 지금 몇 년이 걸렸는지 자, 그거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참고로 이 나열의 순서는 인수 발표 후 시간이 많이 지난 그런 기업 순으로 나열을 했고요.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쌍용 CNE가 있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쌍용 양회였죠. 근데 이 쌍용 CNE를 인수한 한행컴퍼니가 친환경 그런 기업을 표방을 하면서 CNE로 바꿨습니다. 자, C가 시멘트고 E가 환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여기 사모펀드명하고 한행코 10호 유한회사라고 나와 있는데 가로 열고 한행컴퍼니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한행코 10호 유한회사는 이 쌍용 CNE를 인수하기 위해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할 때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한행코 10호 유한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한마디로 시멘트 제조업체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친환경을 표방을 하느냐? 이 시멘트를 만들 때 가장 원가가 많이 드는 것이 유연탄입니다. 이 유연탄으로 열을 가해서 시멘트를 만드는데요. 근데 이 유연탄을 태우면 아무래도 탄소가 배출되겠죠. 그래서 이 쌍용 CNE가 최근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대체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을 통해서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라고 해서 약간 그린 뉴딜, 친환경, 즉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기업은 인수한 지 4.8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매각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작년에 우선주를 공개 매수했고 또 무상 감자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매각을 위한 절차가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자, 두 번째로는 에이블 CNC라는 기업입니다. 에이블 CNC는 아마 낯이 익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미샤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업체죠. 이 기업은 IMM이라는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습니다. IMM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3 안에 드는 그런 사모펀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업은 지금 인수를 발표한 지 4.2년이 걸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라겐락입니다. 자, 어피니티라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여기는 홍콩계 전문 사모펀드입니다.
이 어피니티가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 지가 IMF 당시예요. 그때 우리나라 괜찮은 기업들이 싸게 매물로 나오자 정말 와서 엄청나게 쇼핑을 했습니다. 이 어피니티가 유명한 것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창업주가 자식들한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고 이 어피니티라는 사모펀드한테 매각을 함으로써 지금 어피니티가 대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밀폐 용기, 그리고 최근에는 주방용품 이런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이 기업도 2017년 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4년이 다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골프존 뉴딩 홀딩스입니다. 근데 골프존 뉴딩 홀딩스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사모펀드가 골프존 뉴딩 홀딩스를 인수한 게 아니라 이 MPK 파트너스가 설립한 한국 골프 인프라 투자, 이 특수 목적 법인이 골프존 뉴딩 홀딩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했어요. 그게 바로 골프존 카운티입니다. 이 업체는 퍼블릭 골프장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분 구조가 원래는 5대5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MPK 파트너스가 전환 우선주 지분을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만약에 이 전환 우선주가 행사된다라고 한다면 이 MPK 파트너스 지분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왜 그렇다면은 퍼블릭 골프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MPK 파트너스는 골프존 누딩 홀딩스와 지금 계속해서 영위를 하고 있느냐? 이 모델이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골드만삭스가 성공시킨 모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퍼블릭 골프장 붐이 일었고 본격적으로 이 골프장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장시켜서 성공적으로 엑시트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자, 그걸 보고 MPK 파트너스가 똑같이 한국에서도 도입을 해서 나중에 이 골프존 카운티를 상장시킨 것이 아니냐. 자,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뭔가 매각 이슈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이 자회사가 상장하는 그런 그림으로 엑시트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기업은 2018년 초에 이렇게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라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역시 거의 한 4년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업 SKDN입니다. 이 기업은 쌍용 C&E의 대주주인 한행컴퍼니가 똑같이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부동산 개발, 신재생 에너지, ESS 설비 구축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 이때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행컴퍼니 사모펀드의 전략이 보이죠. 바로 이 친환경이다. 이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 기업이 경영 정상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경영 정상화가 안 되면은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현 상황이 지금 어떤지 그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그런 기업들의 사모펀드 인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쌍용 C&E입니다. 쌍용 C&E는 2016년도 말에 한행컴퍼니가 인수를 했는데 그 뒤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사실 크게 변화한 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2,500억에서 2,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어요. 참고로 이 시멘트 산업이 성장 산업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쌍용 C&E의 실적이 막 좋아질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쌍용 C&E 같은 경우에는 한행컴퍼니가 인수한 이후에 주가가 거의 한 2~3배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전엔 배당을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 분기 배당을 실시하면서 바로 고배당주로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친환경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입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인은 아무래도 이 쌍용 C&E의 멀티플, 즉 이익보다는 주가 수익 비율을 높여주는 그런 이슈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슈가 성공적으로 잘 안착이 된다면 매각을 시도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AVCNC입니다. 자, AVCNC는 2017년에 IMM이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 IMM이 상당히 강하게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거는 사모펀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8년도엔 적자를 기록했고요. 2019년도 역시 거의 가까스로 흑자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0년에 보시면은 적자가 어마어마하죠. 원래는 이 AVCNC를 IMM이 인수를 한 이후에 볼트온 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아 H&B, GM홀딩스, 미팩토리 등 다양한 기업을 인수했어요. 원래 AVCNC가 미샤라는 브랜드에서 기초 화장품 중심이었는데 이런 다양한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색조 화장품, 코스메틱 이런 쪽으로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원래 이 AVCNC가 가두점 이것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런 다양한 기업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온라인, 수출 이런 쪽으로도 막 다변화하는 그런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바람에 화장품을 바를 일이 사실상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실적이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올해인데, 자, 올해 과연 이 AVCNC가 이 마스크를 슬슬 벗는 그런 시즌에서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락앤락이란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2017년 말, 그때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경영에 관여한 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자, 하지만은 이 역시 아직까지 이렇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한 2년간은 구조 조정을 한 걸로 알고 2020년부터 역시나 실적 개선을 기대를 했으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약간 실적 개선 타이밍이 이연되고 있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중국, 동남아 이쪽에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지만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골프존 누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019년까지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골프장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나서는 피해 산업이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외 골프장으로 계속해서 모였죠. 그리고 이 코로나와 별개로 이 골프가 아시다시피 주변에서 잘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못 나가다 보니까 더 인파가 몰리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잘 타서 올해 역시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면은 조만간 자회사 IPO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요, SKD&D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기업 매출의 한 70% 정도는 부동산 개발, 이 디벨로퍼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의 가치가 오르고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친환경, 태양광 풍력, ESS 설치, 설비 이쪽 사업 비중이 커지는 것이 핵심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사모펀드가 인수를 한 이후 최소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올해도 양호한 실적을 내고 사모펀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한 내년 정도에 이 매각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매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얼마나 그 사모펀드가 경영 정상화를 잘 하느냐, 그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 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